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을 정리해봅니다. 지난 9일 새벽 구로역에서 절연구조물 교체 작업을 하던 3명의 작업자가 옆선로를 지나던 작업 차량에 부딪혀 추락해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 녹취록이 공개되는데 이 녹취록에 따르면 9번 선로에 작업자가 있는데도 금천구청역에서 출발해도 된다고 했으며 이로부터 6분 뒤 구로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 차선 작업 측과 선로 점검 측 간 소통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당시 점검차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됐으나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되지 않아 이에 유족들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선로 점검차는 당시 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꺼졌는데 주행 촬영력은 작동되어 있으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모터카는 작업대가 좌우 4m까지 이동할 수 있고 옆 선로를 침범할 수 있어 노동조합에서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허술하게 작성했던 작업 계획서 때문에 현장의 위험을 잘 알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한 장 분량의 계획서에는 추락이나 시설물 접촉 위험은 기재됐으나 인접선로 열차와의 충돌 가능성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구로역에서 발생한 선로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한문희 사장은 지난 9일 유족들을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사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이 말에 유족들은 숨진 사람에게 책임이 있느냐며 반발했습니다. 코레일 측은 위로의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다며 유족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고가 원인이 되어 8월 13일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수도권 전철 최초 개통 50주년 기념 행사도 취소됐습니다. 최근까지도 이어진 철도 사고로 철도산업발전법 개정 논의 가능성이 다시 열렸습니다. 철산법 개정은 코레일의 철도 유지 보수 업무를 독점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철산법 제38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도 조응천 의원이 안정성과 유지보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철산법 개정을 발의한 바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자동 폐기가 됐는데 당시 국회 내에서 코레일과 철도노동조합, 국가철도공단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구로역에서 벌어진 선로 작업자 사망 사고로 인해 철산법 개정에 힘이 실렸고 무궁화호나 KTX의 탈선 사고와 화물기지 오봉역에서의 사망 사고도 벌어져 안전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지적대로 코레일이 시설 관리와 관저 업무까지 맡아 업무 과다와 이해 충돌 여지가 있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정상 운영이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업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도 개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철도공단은 찬성 입장이지만 코레일과 노동조합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산 일본 후쿠오카 간 JR 큐슈 고속선의 퀸 비트로 여객선이 최근 운항 중단됐는데 지난 3개월 동안 선체 결함 사실을 숨기고 운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JR 큐슈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다나카 와타루 사장의 지시로 운항관리자를 통해 자체관리부, 정규 항해 일지 등을 허위 기재하고 누수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누수 센서 위치를 옮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7일 일본 국토교통성이 불시에 감사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는데 누수 부위는 펌프를 통해 해수를 배출해 왔는데요. 2월에 2에서 3리터였던 침수량은 5월 말에 700리터 이상까지 늘었고 바닷물이 샌다는 경보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국토교통성의 감사가 없었다면 언젠가는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분간 항공편이나 다른 대체 여객선이 있어 부산 후쿠오카 간 이동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R 큐슈는 운항 관리를 JR 큐슈 고속선에 일임하고 있어 이상이 있을 경우에만 보고하게 한 시스템이 원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 버스 노동조합 협의회는 준공영제 노선에 시급 12.32% 인상을 들면서 총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026년 1월까지 서울버스와 동일한 임금 수준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근거로 했는데 조합은 서울버스와의 임금 격차가 98만원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해 절반 수준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4.48% 인상을 제시하고 유급 휴일 수당과 주 지정 휴일제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파주시 신성교통이 담당하던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재입찰 계획 보고가 나왔습니다. 신성교통이 경영난으로 광역 공공버스 7개 노선 한정면허 반납 의향서를 지난 4월에 제출했는데 앞서 2023년 9월부터 신성교통의 경영난으로 임의 감사 운행이 시작되고 지자체가 운송비용 연체 등 파행 운영 심화에 따른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신성교통이 담당하던 4개 노선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기본 약 5년간 운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오는 3분기 중 입찰 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차 파트너스가 시내버스 회사들의 매각 작업에 본격 들어갔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차 파트너스와 BDA 파트너스가 원매자들을 상대로 투자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매각 대상은 한국 BRT 등을 포함한 서울, 인천, 대전 내 버스 운수사 총 16곳으로 퍼블릭 모빌리티 1에서 4호 PEF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1에서 3호 PEF는 약 950대에 총 1620억 원 규모로 전해졌으며 이들은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상황이었습니다. IB 업계는 정부 주도의 친환경 버스 전환 정책 기조, 운수사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 유관 사업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소음, 교통체증, 분진 등을 일으켜 민원이 유발되고 단층 구조로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차고지를 스마트 모빌리티 허브로 재개발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충전소의 변압기 고장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청주시 비하동에 소재한 천연가스 충전소가 8월 11일부터 변압기의 내용연수 초과로 고장나면서 비하동에서 충전했던 차량들이 용정동이나 미평동에서 충전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전소로 버스들이 몰려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승무사원이 연료 충전을 위해 대기하느라 휴식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청주시는 용정동과 미평동 충전소 운영 시간을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비하동 충전소 측에서는 신형 변압기 교체에는 20일 이상 소요되는데 긴급 변압기를 설치해 17일부터 정상 가동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에 따른 공포가 확산되면서 전기버스 안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환경부는 리튬 인산철 대신 니켈, 코발트, 망간, 3원계 배터리 사용을 정책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월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 전기버스 보조금을 지난해 대비 60% 삭감했습니다. LFP 배터리는 출력은 약하지만 저렴한 데다 안정성이 높고 화재에 강한데 NCM 배터리는 그 반대였습니다. 정부가 NCM 배터리를 장려하는 배경에 LFP 배터리를 주로 취급하는 중국사들의 영향력이 확산됨에 따라 자국 보호 목적이 크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안정성 기준을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 수원과 안양에서 발생한 전기버스 화재 모두 3원계 배터리에서 발화했습니다. 또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 전기버스 수요가 특정 제조사로 쏠리면서 심각한 공급 적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내 전기버스 전체 주문량의 약 30%가 출고되지 못해 일부는 노선 축소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기버스는 총 952대가 계약됐으나 출고 지연이 발생하고 보조금 예산도 2월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급 적체는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제때 차량을 인도받지 못해 업체는 대폐차를 앞둔 노후버스를 대체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하게 노선 축소나 폐지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요. 지자체는 보조금 집행 사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정책 관련 결정권이 없다며 권한이 없어 난감한 입장입니다. 서울시가 경사가 가파른 상명대학교 측 언덕길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버스 밀림 사고와 관련해 지선이나 마을버스의 노선 조정을 철회하는 대신 종로구청과 함께 상명대 정문과 후문 경사로 측에 도로 마찰력을 높이고 과속 방지턱 평탄화 작업 등 개선 공사를 시행합니다. 상명대학교 측에서는 다음 달부터 승차 인원 분산을 위해 자체 셔틀버스 2대를 운행할 계획이고 버스 차종별 차량 승차 인원을 제한해 정원 이상 승차 시 무정차 통과 조치 계획입니다. 또 버스의 모터 출력과 토크 출력을 높이기 위한 설비 교체 작업을 진행하며 차량 결함이 확인될 시 국토부에 리콜 명령을 요청하고 마을버스 차량도 전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세종대전 간 BRT 차로가 내년 초 장대 삼거리까지 연장됩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대전광역시는 외삼동에서 유성터미널 간 BRT 도로 건설 공사 가운데 장대 삼거리까지의 구간 공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 것에 합의했습니다.
연말 장대 삼거리까지의 구간을 완공한 뒤 빠르면 2026년까지 장대 삼거리에서 유성터미널 구간의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정류장 총 4곳을 설치합니다. 인천광역버스 준공영제가 빠르면 9월부터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열린 임금협상 조정회의에서 노사는 임금협상 접점을 찾지 못했으나 인천진호위가 9월 5일까지 자체적인 협의점을 찾으라고 권고하고 인천시가 준공영제 도입 태스크포스의 사용자를 포함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동조합은 노동쟁의 조정 과정을 취하했습니다. 노사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면 9월에 인천광역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월 평균 임금 520만원 수준을 원하고 있으나 시와 사 측은 390만원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이 김포 인천공항 추가 노선 연장과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8월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오 의원은 송산동의 공항버스 노선이 개설됐다는 이야기를 밝히며 경기도교통국에 공항노선 추가 연장과 개편을 요구했는데요. 현재 의정부에서 김포공항으로 가는 버스는 7,300번 버스가 유일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기존 의정부 터미널에서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 용현, 밀락, 금호동 경유를 제한했습니다. 또 공항 도착 시간 지체 때문에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점을 들어 고양 미경유 노선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중앙고속도로의 양산 남물금 하이패스 IC의 공사가 8월 중 발주됩니다. 공사비 급증으로 인한 위치 변경 등으로 난항을 겪던 남물금 하이패스 IC 개설 사업의 실시 설계가 8월 중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를 발주하고 2026년 6월에 개통할 계획임을 윤영석 국회의원이 밝히면서 한국도로공사가 166억 원의 사업비 부담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IC 개설 사업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키로 하고 이 사업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앞서 시는 중앙고속도로 남양산 IC에서 물금 IC 간에 체증이 발생하자 남물금 IC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실시 설계 과정에서 연약 지반 보강 공사비와 송전탑 이설 비용 등으로 인해 공사비가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내부 지침에 따라 타당성 용역 조사 때 산출된 공사비의 50%만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를 양산시가 책임져야 해 지난해 10월 착공을 연기했으며 IC 위치를 변경하는 형태로 사업비 절감에 나섰습니다. 윤 의원은 하루 19,000여 대 차량 중 80%가 남물금 IC를 이용하게 돼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기차요금 인상의 가능성이 생겼다는 최근 소식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철도 투자 방식에 따른 여객 운임 및 시설 사용료 영향 분석 용역 입찰을 위한 사전 규격을 공개했는데 적정한 여객 운임과 시설 사용료를 산정하고 이를 실현할 로드맵과 철도 투자 체계 개선 방향을 세우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로드맵은 현행 운임이나 시설 사용료 체계로는 철도 투자를 느리긴 한계가 있어서 수립되는데 현재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으로 기업이 나눠져 철도 투자를 느리기가 어렵습니다. 철도 투자를 느리기 위해선 양쪽 수입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로드맵을 마련하라며 용역사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KTX 요금 10% 인상 방안을 코레일이 요구한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준고속철도의 투자 방식 개선 여건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 용역이며 각종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국가철도공단 전 간부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8월 13일 전직 국가철도공단 기술본부장이자 상임이사였던 A씨와 비사회장, 계열사 시사 대표를 구속 기소했는데요. A씨는 2018년부터 4년간 철도공사를 낙찰받은 회사 3곳에 비사가 시공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공사 진행 등을 방해할 것처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에게는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비사회장과 계열사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있으며 회사 자금으로 본인 명의의 땅과 아파트를 산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비사가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A씨에게 금품을 상납하고 불법 하도급 공사를 챙겨 300억 원 이상의 전차선로 공사를 수주한 것을 밝혀냈습니다. 온산선 폐지 주민 집회가 한국철도공사 앞에서 열렸습니다. 울산 울주군 온양 온산읍 주민들은 8월 12일 한국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온산선 폐지 촉구 및 이용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추진인은 한국철도공사에 온산선 폐지 촉구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온산선은 황산과 유류를 수송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위원회는 고려 아연과의 황산 계약을 유예해달라고 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이기적인 작태를 부리고 있다며 황산 수송 중단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온산선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신규 철도 터널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변 하천에 돌가루 섞인 폐수가 유입됐습니다. 한국터널환경학회에 따르면 7월 17일부터 보름가량 백단 2터널 경사갱에서 지하수 유출량을 관측했더니 매일 700에서 800톤가량의 지하수가 흘러나온 것으로 분석됐는데 지하수 유출량이 하루 1m당 0.72톤을 넘어가면 차수 공사한다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보다 30%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학회는 산 위에서부터 안반지대를 뚫고 내려가다 보면 지하수가 유출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막을 차수 공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꾸준히 지적해 왔는데 지하수가 유출되면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회가 지난달 굴착 공사 현장을 조사했더니 공사 중 발생한 돌가루가 하천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국가철도공단과 시공사 측은 하천에 흘러든 돌가루 제거에 나섰고 공단 측은 매월 수질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질 검사 결과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사가 주변 하천 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계측기를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지하철 역산의 냉장고에 보관했던 음료를 마셨다가 구토 증상을 보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8월 11일 오전 5시경 인천 지하철 인천시청역에서 20, 30대 직원 2명이 냉장고에 보관했던 탄산 음료수를 마셨다가 구토 등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 냉장고는 지하철에서 발견된 음식물 등 유실물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쓰였는데 증상을 보인 한 직원은 탄산 음료가 들어있던 페트병이 개봉되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성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음료수가 변질됐거나 누군가 이상물질을 넣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열차가 운행 중 사다리와 부딪혔습니다. 지난 7일 오전 5시 40분 부전역에서 노포역으로 가던 열차가 사다리를 들이받았고 뒤따르는 열차가 5분가량 지연됐다며 부산교통공사가 15일에 밝혔습니다. 이날 사고는 심야에 안테나 교체 작업을 마친 후 작업자가 사다리를 그대로 둔 채 퇴근했다가 이후 열차가 들이받았습니다. 그나마 정차를 위해 서행하다 사다리를 들이받아 열차에 가해진 피해는 적었습니다. 그러나 열차가 구조물과 부딪힌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2017년 사하역에서 출발해 당리역 도착을 앞둔 열차가 천장에서 떨어진 환풍기와 충돌했고 이 사고로 2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로 부산교통공사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며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소속 4개역에 대한 영명병기 유상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영명병기 유상 판매 사업 결과 성수역과 강남역, 여의나루역과 상봉역 등이 낙찰되었는데 이번 유상 판매 결과 CJ 올리브영과 같은 대기업도 포함되어 낙찰됐고 강남역의 판매가는 1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 낙찰된 곳은 10월부터 3년 동안 표기되며 아울러 종강역, 노원역 등을 포함한 다른 역 6곳은 유찰됐습니다.